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여소야대 22대 국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대상을 넓힌 최상병 특검법을,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내세우며 예상했던 대로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을 향해 강한 선빵을 날렸는데요. 예고했던 그대로 대여 공세의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22대 국회 임기 첫날, 22대 총선에서 국민의 민의를 받아 만들어진 거대 야당인 제1당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직격했는데요. 지난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등 4개 법안을 거부한 건 국회 입법권 침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부권 남용은 탄핵 사유라고 쏘아붙였는데요. 여야 합의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윤 대통령을 향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수결 원칙을 부정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공수처 수사팀에 대한 외압 의혹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한 최상병 특검법을 제1호 법안으로 채택했는데요. 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모든 법안에 대해 다시 입법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생 1호 법안으로 전 국민에게 25만원에서 35만원까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민생회복 지원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뒤 제대로 느껴보는 정치 효능감이었습니다. 국힘당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는데요. 여전히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 악법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을 엄호하기에 바빴습니다. 지난 국회가 거대 야당의 횡포로 역대 최악의 국회로 끝났다면서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관례를 존중해야 한다고 떠들어댔는데요. 운영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헌정사 이래 여야 합의 없이 한 번도 야당이 가져간 적이 없다는 역대급 헛소리까지 튀어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똥줄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12석의 조국혁신당은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하며 선명성을 내세웠는데요. 조국혁신당은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와 아주 독하게 싸우겠다, 오로지 국민을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권주도 법안 통과와 거부권 행사의 갈등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22대 국회 첫 본회의는 다음 달 5일 열릴 예정인데요. 우리가 22대 국회에 더 주목하는 이유는 새롭게 선출된 초선 의원들의 거침없는 행보가 더욱더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지지하고 응원해 선출된 국회의원들, 우리의 기대와 바람을 잘 실현해 줄 수 있을까요?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정치 효능감을 만끽하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과 협력해서 한동훈 특검법은 반드시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된다는 것이죠. 22대 개원 첫날인 오늘, 조국 혁신당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명령한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한동훈 특검법은 누구도 법 앞에선 예외일 수 없다는 국민적 상식에 따른 법안입니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1조에 따른 법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이러한 상식과 정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통령 가족 및 측근들은 숱한 비리 의혹에도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 치외 법권이자 언터처블인 특수계급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 특권의 중심에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있습니다. 한 전 장관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혐의자입니다. 또한 법무부 장관을 지낼 때 윤 전 총장의 징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변호인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교체해 결국 항소심에서 패소하도록 했다는 이른바 패소할 결심 의혹의 장본인입니다. 지난해 9월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시행령 등으로 무리하게 확대해 국회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숱한 위법 논란에도 수사 선상에 오르지조차 않았습니다. 딸 논문 대필과 해외 웹사이트 표절, 봉사활동 시간 2만 시간 부풀리기 등 숱한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나 압수수색도 없이 무혐의 불송치라는 봐주기 처분을 받은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오늘 조국 혁신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한 이유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 한동훈 특검법을 시작으로 김건희 종합특검법, 윤석열 대통령실 수사외압 의혹의 최혜병 특검법 등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3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앞서 약속드렸던 라인 사태, 국제행사 관리 및 유치 실패, 언론 장악에 대한 3국조도 힘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특권과 예외로 점철된 윤석열식 공정과 법치를 끝장내고 민주주의와 민생이 되살아나는 그날까지 개원 첫날 첫마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조중동도 벌인 윤석열. 이제는 탄핵이 공식화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수구구구 보수 매체의 끝판 삼총사 조중동이 윤석열 대통령을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30일 마치 입을 맞춘 듯 거의 동시에 윤 대통령을 직격하고 나섰는데요. 자신들도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의 최상병 사건 이첩 당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3차례에 걸쳐 통화한 사실이 알려진 것과 관련해 보수 유력지들이 일제히 사설을 통해 윤 대통령의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이 최상병 문제, 국민에게 설명할 때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 사건은 이렇게 커질 일이 아니었다라며 시기를 놓치면 각종 억측이 꼬리를 물 것이라고 썼습니다. 조선일보는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는 이후 검경 수사에서 얼마든지 걸러질 수 있었는데 이미 경찰에 넘어간 기록을 회수하는 바람에 불씨를 만들었고 그 후에도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총선 직전 출국시켜 불을 더 키웠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민주당 등 야권은 22대 국회의 거의 3분의 1을 장악하고 있으니 특검법 재상정 등을 못할 일이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당시 어떤 생각이 있었고 무슨 조치를 했는지 국민에게 밝히면 이에 동의할 국민도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역시 당사자들의 해명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사설을 낸 중앙일보는 윤 대통령의 조사 필요성까지 거론하며 더 강한 어조로 대통령 외압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중앙일보는 단정하기 이르나 박정훈 전 단장의 보직해임이 윤 대통령의 전화와 관련 있을 개연성은 충분하고 윤 대통령이 크게 화내자 회의 직후 대통령실 인사가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브리핑 취소 등을 요청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 추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앙일보는 공수처가 어떤 성역도 없이 철저히 수사의 진상을 밝혀주길 바란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대통령실 역시 공수처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대통령실이 수사를 회피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여당 내부에서조차 특검 여론이 걷잡을 수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동아일보도 이번에 드러난 통화 기록은 지난해 7월 31일 안보실 회의를 가리키고 있다며 이 회의에서 대통령이 무슨 발언을 했는지 이후 국방부 장관에게 어떤 지시가 내려갔는지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진상규명을 가로막을 힘은 어디에도 없다며 대통령과 장관의 통화 기록까지 나온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뒤로 빠질 수만은 없다. 설명을 내놔야 할 때가 됐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데자뷰 같은 느낌은 뭘까요? 박근혜가 탄핵되기 전의 언론 분위기와 유사한데요. 도저히 고쳤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선긋기인 거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언론이
조중동 아니었나요? 참 그러고 보면 대단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더 이상 한 배를 탈 수 없다고 생각한 쥐새끼들의 탈출이 시작됐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2대 국회가 오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출범하는 이번 국회에 우리 국민들께서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크고 간절한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인 저희 민주당을 압도적 다수당으로 선택하며 부여해 주신 역사적인 책무를 뼛속까지 깊이 새기고 또 새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너지는 국정을 정상화하고 죽어가는 민생을 다시 살리고 국가의 미래 과제 해결에 앞장서는 그런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171명 의원 모두가 분골쇄신의 각오로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무엇보다 국회의 입법권을 포함한 국정 감시 권능을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야당에게 국회 운영에 막중한 책임을 부여해 주신 총선 민심이 원 구성에서부터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뤘음에도 처리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정부 여당에 의해서 거부된 법안들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개원 즉시 몽골 기병 같은 자세로 민생 입법과 개혁 입법 속도전에 나서겠습니다. 국정이 더 이상 퇴행하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국회가 가지고 있는 국정 감시 견제 권능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날마다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최혜병 특검법 처리 문제가 참으로 시급합니다. 터져나오는 보도들이 하나같이 사건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권력자의 부당한 개입과 은폐 시도가 이제 진실의 법정 앞에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으로 누르고 숨기려 해도 진실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최혜병 특검법을 반드시 끝까지 관철해 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에게도 경고합니다. 자신과 주변인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헌법상 권한을 계속해서 남용하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부권을 남발하는 정권의 폭주를 주권자께서 더 이상 참지하고 직접 저항에 나설 수도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민의 인내를 더 이상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치의 본령인 민생을 지키는 일에도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시작으로 민생위기 극복에 필요한 입법 조치를 최대한 조속히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여당 역시 달라져야 합니다. 무작정 야당이 주장하니 안 된다, 그냥 뒤로 미루자, 이런 무책임한 태도로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민생회복지원금 등 야당이 대승적인 양보를 거듭하는데도 정부 여당은 회피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남은 3년 국정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저희 민주당은 민생을 위해서라면 어떤 결단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싸움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 여당도 편협한 당리당략을 이제 거둬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2대 국회는 이전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 경쟁을 꿋꿋하게 당당하게 흔들림 없이 펼쳐가겠습니다. 민심이 명한 길을 제대로 걷겠습니다.
민심을 나침반 삼아 전진하는 국회, 성과로 평가받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